자, 오늘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고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인데 제가 쉬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LLM을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LLM은 예측하는 머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예측을 엄청 잘해요.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하지만은 주어진 정보, 우리가 넣는 프롬프트,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프롬프트가 AI가 최적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은 뭐 아 하면 척 하면 척,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AI는 단점이 기억을 못해요. 물고기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쌓아온 그 사람은 평생을 그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AI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세상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했다고 하지만 텍스트 외의 것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AI랑 소통을 할 때는 얘가 최적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투두 앱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정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Next.js를 쓰고 스파베이스를 쓰고 버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앱은 뭐 PC용인지 모바일용인지 하여튼 그런 시시콜콜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주면 좋습니다. 뭐 적게 줘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잘 나오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우리가 타이핑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AI한테 시키면 돼요. 얘한테 시키고 얘가 결과를 뽑아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CP까지 다 했나? MCP까지 다 했죠. 여기 git이 있는데 요걸로 이제 계속 커밋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AI가 여러 파일을 한 번에 고쳤는데 기능이 망가졌을 때, 엉뚱하게 고쳤을 때 롤백을 한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를 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투두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두앱을 만들어 보려면 여기 보면은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 어느 한 작업이 끝나면은 채팅을 새로 여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작업이 끝나면 새롭게 채팅을, 여기 보면 에이전트 모드가 있고 에스크 모드가 있는데 뭐 매뉴얼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에이전트 에스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에스크 모드로 해가지고 저는 클로즈 소넷을 거의 얘만 써요. 근데 제미나이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컨텍스트가 커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클로드도 괜찮아요. 클로드도 그게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좀 크고 컨텍스트 크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뱅크, 아까 룰스에서 메모리 뱅크를 세팅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컨텍스트라는 거는 얘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크기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만약에 컨텍스트 윈도우가 A4 한 장이다 그러면은 내가 A4 한 장보다 많은 일을 시키면 이제 뻑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작은 일을 시키더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시키면은 그 앞에 시켰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일관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뱅크 같은 팁을 쓰는 거고, 아니면 뭐 제미나이 같이 컨텍스트 윈도우 엄청 큰 걸 쓰면 되겠죠.
근데 이 코딩 구현은 확실히 클로드 소넷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투두 앱을 만들 건데, 투두 앱을 만들려면 앱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MD 파일이 필요합니다. PRD라고 하죠. PRD 프로덕트 뭔가 제품 개발에 필요한 PRD는 무슨 약자인가? 여기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물어봐야 돼요. Product Requirement Document구나. 그렇지. Product Requirement Document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 ask 모드를 놓고 Next.js와 수파베이스를 가지고 투두 앱을 간단한 투두 앱으로 합시다. 간단한 투두 앱을 만들려고 한다. PRD 파일을 생성하라. 해보죠. 얘가 뭐라고 하는지. 그럼 제너레이팅을 막 하면서 얘가 조금 느리네. 그러면 똑같은 거를 제 사이더에다가 물어봐야겠습니다. 사이더에다가 파일을 생성하라. 자, 이제 훨씬 빠르네요. 커서가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사용자가 많아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 똑같은 클로드 소넷에다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생성했지만 결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커서에 있는 클로드 소넷은 좀 튜닝이 됐다고 봐야겠지. 자, 아직도 제너레이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느려요. 커서가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좀 느리더라고요. 아직도 제너레이팅 하고 있어. 자, 심심하니까 어플라이 눌러줍시다. 어플라이를 좀 잘 눌러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근데 커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 Next.js 같은 거, npm 패키지 여러 가지 쓰는 거, 이런 걸 할 때 의존성 자체라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 내에서 의존성들이 막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신 버전의 Next.js인데 라이브러리는 구버전의 Next.js를 뭐 연동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발견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ext.js 수파베이스 보일러플레이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GitHub에 Next.js 15가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itHub에서 찾아보면 돼요. 저는 이렇게 찾아왔지만 보일러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성을 잘못 설정할 일이 없는 거죠. git clone 하면은 생겼죠. 얘는 이제 의존성이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AI가 생성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확인해보고 올린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PRD 만들어진 거에서 이걸 한번 봅시다. 14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15 플러스겠지. 그리고 수파베이스, 포스트그레스, 포스오스
다른 거는 디플로이먼트는 베스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나머지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AI를 통해서 PRD까지 만들었다. 보일러 플레이트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목적, 대상 사용자, 주요 기능, 성공 지표, 기술 스택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보일러 플레이트 보일러 플레이트 프로젝트를 포함시켰으니 앱을 그 위에서 구현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참조를 하게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의존성이 꼬이는 일이 없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태스크 마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태스크 마스터는 이 태스크 마스터 MCP 이게 태스크 마스터 AI MCP라고 검색을 하면은 있어요. GitHub에. 여기 설치하는 게 이렇게 npm 설치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필요 없나? 여기 MCP 있잖아. MCP로 이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서 AI 이거 연결하는 거 이거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 다른 키를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기본으로 엔트로피 키를 넣는 게 좋습니다. 엔트로피 키는 엔트로픽 API 들어가면 있죠. 돈 내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 태스크 마스터는 꼭 필수는 아닌데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좋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얼마 아직 1불 남았네. 1.5불 남았네요. 자, 이제 거의 준비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느냐. 태스크 마스터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태스크 내가 저기 npm 설치를 했으니까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 tm으로 할 거야. 그냥 엔터 계속 치면 돼요. 엔터를 계속 쳐 그냥. 야, 이게 업데이트가 됐네. 클로드 코드를 해라고. 커서지 나는 커서. 아, 이 눌러야 되나? 스페이스 눌러서 선택을 하는 거네.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 use arrow key to reveal 어쩌고라고 써놨는데 엔터를 쳐야 arrow key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AI 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왜 이러나? 에라이. 얘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맛이 갔네. 에러 키를 눌러도 소용이 없고. 그러네요. 태스크 마스터가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이니셜라이즈가 됐어요. 여기 태스크 마스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태스크 마스터 설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태스크 마스터 이닛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커서 밑에 MCP JSON이 생성이 돼요. 이 MCP JSON에 보면은 엔트로피 키 넣는 데가 있어요. 여기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env.example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또 엔트로피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태스크 마스터 테스트 마스터를 이용해서 태스크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는 뭐 볼 거 없고 템플릿도 뭐 볼 게 없습니다. 지금 태스크가 지금 아직 생성이 안 됐어요. 태스크가 생성되면 이 밑에 파일들이 막 생깁니다.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이니셜라이즈를 해줬죠. 그 다음에는 태스크 마스터 MCP를 이용해서 골뱅이 하고 PRD의 글을 만들어 달라. 이거를 하면 돼요. MCP가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네. 그러면 다시 봐야지. 여기에서 커서 세팅에 보면 MCP가 있고 태스크 마스터가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뺐다가 다시 넣으면 돼. 이제 초록색 됐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MCP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래야 초록색이 됩니다. 컨텍 7도 많이 쓰는 거니까 넣고, 수파베이스 할 거니까 수파베이스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파베이스는 키를 넣어야 돼요. 키를 됐습니다. 태스크가 이제 생성됐나 봐야지. 태스크가 생성이 되지 않았죠. apply all을 눌러봅시다. 태스크 제이슨만 생성이 됐네. 이걸로도 되나 모르겠어요. 커맨드 라인에서 태스크 마스터 리스트 눌러보면 돼요.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됐네, 그죠? 제대로 안 됐어요. 뭐 없잖아. 아까 태스크 이 밑에 태스크 밑에 파일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겼네요. 그러면 태스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것 같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줘라 그러면 돼. 굳이 존댓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MCP가 비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을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뭘 만들다 보면 뭐가 뚝딱뚝딱 잘 만들어지는데 왠지 뭐 별 보람이 없어요. 그게 좀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태스크 마스터 리스트를 하면은 태스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태스크는 이미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생성이 안 되었는데? 안 되었는 걸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좀 뻔뻔합니다. 이제 다시 하는 거죠. 뻔뻔해요. 증거를 명명백백한 증거를
코앞에 들이밀어야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크 모드로 되어 있었네. 이거 에이전트 모드로 바꿔야 되는데. 자, CLS 한번 해주고 봅시다. 태스크가 파일이 없는데 뭘 되긴 뭘 돼. 또 저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이브 코딩에 허와 실이 있다니까 진짜. 다시 넣어. 안 됐는데 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한 번 뭐가 잘못되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뻔뻔한 거 고집. 뭐 우리 개발자들이 뭐 갖춰야 될 미덕이긴 하죠. 뻔뻔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안 하는 거죠. 뭐 파일 구조가 잘못됐다는 둥 뭐 이제서야 나의 피 같은 시간을 이런데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좀 동작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메모리를 엄청 차지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커서를 다시 켜주는 게 좀 좋아요. 뭐 accept를 굳이 안 눌러도 되지만 막판에는 눌러줘야 됩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 걸 알 수 있죠. 가끔씩은 계속 이렇게 행이 걸린 것처럼 제너레이팅만 계속 찍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continue라고 타이핑을 해서 엔터 치면 돼요. 근데 태스크 폴더 밑에 태스크를 쫙 생성했는데 이제 그걸 안 하네요.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가? 완전히 수정했습니다가 아니라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얘가 조금 좀 굼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할 때는 냅두고 뭐 딴 데 가서 놀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잘 돼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엉뚱하게 돼 있는 거고. 자, 이제 완벽합니다. 과연 완벽할까요? 여기 요 프롬프트가 진한색이 돼야지 여기 명령을 칠 수 있어요. 태스크 마스터 리스트. 이번에는 구라를 치지 않았네요. 이번엔 제대로 됐네요. 프로젝트 초기 설정, 스파베이스 연동,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어쩌고. 스파베이스를 연동하려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걸 알려줬다고 이제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파베이스 들어가 봅시다. 계정을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파베이스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야겠죠. 이거 어디 있어 이거? 홈 여기 프로젝트 있잖아. 나노 라스트 24 hours. 프로젝트 생성 여기 위에 있겠지. 여기 눌러보면 뉴 프로젝트 투두 샘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됐죠.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뭐 감자 짱 고구마 짱으로 합시다. 감자 짱 고구마 짱으로 합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룰에다가 이 새로 만든 걸 넣어야 돼요. 프로젝트 룰에다가 뭘 하냐면은 현재 프로젝트 룰스의 스파베이스 설정을
저장하고 향후에 참조해라. db b번은 이거다. 감자짱 고구마짱이고, 프로젝트 이름은 이거다. 프로젝트명은 이거고, 그 다음에 뭐 URL 같은 게 어딘가 있는데, 프로젝트 세팅 여기 있지. 프로젝트 ID. 프로젝트 ID는 여기 그냥 엔터 치면 넘어가 버리니까 Shift 엔터를 쳐야지 안에서 편집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ID 놓고요. 그 다음에 뭔 URL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URL 냅둡시다. 이게 이 정도만 하면은 알아서 하겠죠. 이러면은 이제 됩니다. 자, 지금 에이전트 모드죠. 자, 이제 됐어요. 여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제너레이팅을 계속하고 있죠. 뭔가를 굉장히 천천히 계속하고 있어요. 꾸역꾸역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얘가 꽤 괜찮은 메모리도 32기가 있고 3070 비디오 카드 들어있어요. SSD 2테라, 괜찮은 머신인데 꾸역꾸역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제 머신이 느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이 커서의 방점은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지가 다 만든다. 그게 이제 방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프롬프트를 줄 거예요. 자, 태스크 마스터를 참고하여 MCP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1번 태스크부터 최대한 많이 구현하라. 구현 중간에 브라우저 툴스 MCP로 직접 실행하여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백엔드 쪽은 수파베이스 MCP를 활용하라. 다 됐죠? 매뉴얼이 필요할 때는 컨텍스트 7 MCP를 참고하면 된다. 구현을 시작하라. 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쎄 빠지게 뭔가를 하겠죠. 이래 놓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됩니다. MCP가 다 잘 켜져 있는지 보면 되고요. 얘가 구현하고 난 다음에 뭐 구현됐는지도 다 마킹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행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커서 쪽에서 에러 리스판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 내가 커서를 다시 띄웠는데, 그럴 필요 없이 continue 아니면 뭐 한국말로 계속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엔터를 쳐주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얘가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25번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25번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멈춰요. 리즘 버튼을 눌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리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서 전 적용을 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보면 되겠네. 리즘 커서 오토 리즘
이라고 하면 기터브 나오고 여기 나오잖아. 커서 오토리즘. 얘 읽어보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 읽어보기 귀찮으니까 AI 툴을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하는지 뭐 한글로 알려달라고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그렇지, 이거 이미 내가 가이드를 줬는데 보일러플레이트가 있다고. 근데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얘가 좀 물고기 같이 깜빡깜빡합니다. 얘가 열심히 구현하는 거를 지켜보지 않고 저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